있습니다. 시를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를 이제 두 번째 이제 꼭지로 볼 때는 시와 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그 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이제 문자적으로 어떤 언어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시이지만 이 시를 읽고 있느라면 우리가 이미지를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가 이제 그 명화에서 찾는 어떤 시와 명화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맺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만이 지금의 시대는 콜라보의 시대니까 시만이 계속 가면 안 돼요. 시와 음악과 같이 가야 되고 어떤 시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시와 그림과 이렇게 같이 가는 시와 왜 그러냐면 시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같이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콜라보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시와 이미지와 그림과 그리고 음악 노래와 이렇게 같이 가는 것들이 되게 이제 시를 풍요롭게 하고 그러한 어떤 다른 예술 분야가 이거 만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성도 좋고 아주 이제 그 시를 다양하게 이렇게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 중에 이제 다알리아라는 시를 보면 다알리아는 이제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예, 정지용 시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지용 시인의 그 향수란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잘 알 수 있고 그 향수란 시는 또 노래가 더 유명해요. 이동건인가 뭐 그 성악가와 같이 부른 해가지고 예전에 한참 이렇게 유행돼 있는데 그 정지용 씨의 향수란 시가 이제 충청도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배경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그 시가 얼마나 운율적으로 리듬적으로 이게 시가 구성이 돼 있으면 노래로 만들 때 거의 이제 그 시를 손상을 안 하고 이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웅장한 그런 어떤 클래시컬의 그 조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굉장히 이제 고향에 완 듯한 고향의 향수를 맞이한 듯한 시를 읽을 때와의 또 다른 느낌을 또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 죽지 않고 음악이 죽지 않고 같이 콜라보된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지용 시인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알리아. 가을볕 쨍하게 내려쪼이는 잔디밭 한박 피어난 다알리아 한낮에 한박 핀 다알리아 시약시야 내 살빛도 익을 대로 익었구나. 적가슴과 부끄럼성이 익을 대로 익었구나. 시약시야 순하여다오 암사스처럼 뛰어다녀 보아라. 물오리 떠돌아다니는 흰 몸물 같은 하늘 밑에 한박 피어나온 다알리아 피다 못해 터져나오는 다알리아. 자, 다알리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로 쓴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시 중에도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뭐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알리아 뭐 아니면 뭐 어떤 시도 뭐 자두 뭐 포도 뭐 이런 경우를 읽고 되게 많아요. 이런 시들이 어떤 그런 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비유 형태로 이제 다알리아를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한 게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시약시 이렇게를 다알리아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다알리아는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그림을 보여드리면 뒤에 있거든요. 뒤에 다알리아 이제 한번 그림을 보고 갈게요. 여기 이제 르누아르 인상파 르누아르가 그린 다알리아예요. 다알리아가 색깔이 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아마 이제 꽃색이 아마 분홍빛이나 이제 색시를 비유를 한 색깔이기 때문에 아마 분홍색이나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다알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알리아는 달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말로는 다알리아 국화가고 이제 멕시코 원산
이에요. 멕시코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집트의 고고학자가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중에 여자 미이라를 발견했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손에 이제 꽃 한 송이를 이제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알리아를 이제 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꽃씨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알리아를 르누아르 인상파 화가가 이것을 그렸거든요. 이 그림 자체를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인은, 정지용 시인은 이 다알리아 이미지를 어디다 비유하냐면 어떤 연인의 어떤 새로운 섹시, 순전한 섹시, 그런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알리아는 한낮에 한박 핀 다알리아. 이제 이 잔디밭 이런 데도 이제 자라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살빛도 익을 대로 익었구나, 다알리아가. 그것을 사람으로 새악시를 이제 상정을 한 거죠, 이제. 보면. 젖가슴과 부끄럼성이 익을 대로 익었구나. 그것을 보고 연인을 상상을 하는 거죠. 순하여다오. 암사슴처럼 뛰어다녀 보아라. 이렇게 암사슴처럼 그 섹시를 그렇게 그 다알리아를 보고 생각하는 거. 물오리 떠돌아다니는 흰 봄물 같은 하늘 밑에 한박 피어나온 다알리아. 피다 못해 터져 나오는 다알리아. 자, 피고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한 순전한 어떤 연인을 비유한 그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그런 건데,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좀 틀리죠. 이 다알리아를 그린 것들을 아까 이제 르누아르가 그린 그 다알리아는 이런 이미지로 이제 하고, 또 이 여러 화사 19세기 화가들이 다알리아를 또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 거든. 이 꽃은 많이 그리잖아요. 우리가 여러 화가들이 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인간과 또 이게 꽃의 역사는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꽃을 통해 가지고 다알리아를 이제 이 이미지로 그렸고, 이 그림은 어떠한 언어나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여기 써 있지 않잖아요, 문자로. 근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느낌이 틀리죠, 이제 보고. 근데 그와 반면에 시는 어쨌거나 어떤 다알리아를 비유로 섹시에 비유한 것처럼 시를 읽고 있느라면, 이 정지용 시인의 시를 읽고 있느라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다알리아의 그 분홍빛 아니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터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그 시를 읽음으로써 생각하게 되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다 해가지고, 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미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는 이미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림의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 그림의 이미지를 말 없는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없는 시. 언어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그림에 보면 르누아르 이렇게 이 초상화가 있는데, 초상화도 많이 그렸는데, 이게 되게 보면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진짜 포근한 할아버지, 정말 잘 나가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 화가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그림 같은 걸, 르누아르 그림을 많이 있잖아요. 하면 보고 이분의 초상화를 이렇게 보면, 초상화가 굉장히 온화하고 안정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 막 붕대 감고 있고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그런 초상화들은 바로 성격을 이제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제 르누아르의 이제 초상화가 이제 여러 개 중에 한 개인데, 이 초상화를 보면 이분의 성품을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는 다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시를 쓰냐면 우리가 뭐 사물을 보이는 것을 보고 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내가 걸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내린다. 이게 그때 눈을 보고 있노라면 그 눈의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머릿속에 전 시를 쓰려고 계속 이제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뭔가 쓰려고 연관관계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눈에 관한 것들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쓰면 뭐야? 내가 눈으로 확인했던 이 시각적 이미지가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이제 언어로 이렇게 언어로 구축해서 나타난 것을 보고 그게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이제 그 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는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되지만 우리가 과거의 일을 많이 쓰잖아요. 기영도의 이제 엄마 생각이란 것도 기영도가 어른이 돼가지고 30대가 돼가지고 그 시를 어린 시절 엄마가 오지 않는 그 배춧잎 같은 엄마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기영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때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때의 이미지와 느낌을 가지고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그 엄마 걱정이라는 시도 이미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이미지의 구성 어디서 나왔어요? 과거에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영도 시들 그 시를 읽다 보면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 년에 그 기억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런 가난에 쩌든 어떤 그런 어린 기영도지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된 기영도가 그것을 보고 감격해서 이제 감격은 아니라 그것을 극복했던 그런 감격이 그 마지막 년에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 기영도는 어찌할 줄 모르지만 어른이 된 기영도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린 시절을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어떤 시를 그렇게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가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 단위로 또 과거의 한때나 이런 것들을 경험이라는 거는 이미지로 한때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단어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자로 기억하고 나는 그때 뭐뭐 했다. 나는 이렇게 기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단어나 이런 걸로 기억한 사람도 있기도 한데 대부분 이미지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아니면 현재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이 시를 쓴다는 것은 이미지화 시킨 것을 언어로 바꿔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언어조차도 결국은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이미지는 같은 관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좀 예전에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어떤 시를 하나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와 생각이 비슷한 어떤 그 이미지를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항상 시와 이미지는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는 이 이미지와 그 그림과 명화와 사진과 이런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물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